조국 장관 부인 관련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요 내용과 관련이 될 수 있으면 어제가 아니라 지난 주말이죠. 토요일입니다. 정의당에서 모든 입장을 표명을 좀 내놓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송구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고개 숙인 심상정. 조국 데스노트 제외.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여기 좀 정의당과 관련된 사항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당 지지율이 하락을 해서 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3위를 굳건하게 지켰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바른미래당에게 역전을 당했어요. 그래서 4위로 됐다.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약간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이미지 제고 위해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국위원회 요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정의당 수사 상황에 따라서 조국 장관 찬성 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개혁을 위해서는 조국 장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문제 삼지 않겠다.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지금 확인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상황 따라 조국 찬성 철회할 수도 있다. 당원 반발, 지지율 하락,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심상정 대표, 국민 기대 못 미쳐서 송구합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조국 장관 문제는 검찰의 손에 맡겨져 있고 저희는 검찰 수사의 기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의당 결정이 그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특권과 차별에 좌절하고 상처받은 청년들과 또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심상정 대표의 무슨 뭐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다만 전체 내용은 송구하다, 사과하는 거잖아요. 김상일 평론가. 네. 그동안 당당했던 정의당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뭐 잘못을 인정하고 예. 바로잡는 것이 더 진정한 용기겠죠. 제가 볼 때는. 예, 예. 이 상황이 전개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많은 의혹이 있고 예. 그 상황이 굉장히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무능. 그 무능이 굉장히 그 데스노트 결정의 고민을 정의당에 안겨줬고요. 그러면은 김상일 평론가 보시기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뭔가 좀 더 활약을 했더라면 네.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청문회에서도 역시 자유한국당은 판정패를 당했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옆에 계신 개혁이라는 한국당에 계신 윤찬 변호사께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발언기 잠깐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개혁이라는 큰 가치와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사회의 또 큰 가치 예. 두 개를 놓고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예. 온 것이죠. 그 당시에 그걸 맞이한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판단의 근거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본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너무너무 큰 두 가지를 놓고 예. 결정하기에는 너무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점점 확실해진다라는 게 좀 있는 것이죠. 그런 그러니까 상황에서 검찰 수사 상황을 보니까 좀 더 뭔가 좀 예. 진척되니까 예. 입장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런 과거의 잘못을 예. 인정하는 모습이 저는 인정받아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다른 정당에서 본인들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러네요. 보면 이런 것들이 예. 오히려 저는 좀 어느 정도는 예. 인정받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저렇게 사과하고 송구하다는 그 자체도 좀 인정해 줘야 된다는 이런 긍정평가를 좀 하셨네요.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심상정 대표가 이제 뭐 송구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좀 보면 어떻게 보세요? 이유?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죠. 예. 당 내부에서 비판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예. 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은 뭐 모두가 알고 있죠.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예. 정의당이 의석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음 총선에서. 당이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의당에서는 뭐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지만 뭐 조국 장관의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건 알겠다. 그렇지만
검찰 개혁이란 더 큰 과제, 이게 더 소중하니까 우리는 대선에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뭐 그것은 명분이었고 솔직한 입장에서는 예.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 공조를 좀 해서 예. 당의 운명을 예. 좀 더 영속적인 정당으로 가보자는 것이 정의당의 판단이었는데 예. 이 부분에서 조국 카드를 예. 민주당과 공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예. 사실 당이 없어져 버리면 정의당의 정의라는 가치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심상정 대표의 판단이었는데 예. 결국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지금 뒤늦게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뭐 동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 인간뿐입니다. 사실 순교도 하고 예. 순국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은 뭡니까?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어. 근데 정의당은 예.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당이라는 이름이 더 빛나는 것이죠. 가치를 버리고 생존을 선택한다는 것은 소위 인간이 만든 정당이 아니고 동물이 만든 정당밖에 안 죽을 돼요. 수 있다라는 거는 무슨 선택을 하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조국 카드를 예. 정의당의 정의를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정의당의 간판이 왜 만들어졌느냐. 예. 결국 반칙과 특권을 벌인 예. 평등의 사회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서 예. 정의당이 나가야지. 당의 생존 욕구를 위해서 나간다면 결국 정의당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한 정당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뒤늦은 정의당 우리 심상정 대표의 예. 판단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지만 결국은 저런 사과, 송구하다는 표명, 그건 옳은 거다. 옳은 것이다. 예. 자, 아까 저 윤희찬 변호사께 발언께 잠깐 드리려고 했는데 김상일 시사평론가께서 정의당이 처음에 대선에 오르지 않는 판단을 하게 된 거는 이게 한국당 때문이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자, 윤희찬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심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걸로 왜냐하면 간주한다. 한국당이 지금 이제 왜 그 당시에 예.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청문회를 예.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청문회를 늦췄잖아요. 정치적 예. 문제로. 안건 조정위까지 회부하면서까지. 그다음에 당시 후보자께서 사실과 다른 모른다, 또는 예. 관여 안 했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예. 그것들이 지금 보면 사실과 다른 해명이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예. 밝혀지고 있고요. 자료 제출을 거의 안 하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제한돼 있고 또 하나는 예. 한국당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조국 장관 그에 대해서 아니라고 다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들은 뭔가 있다. 그러니까 미진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못 밝히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분명히 뭔가 진실이 있는데 예. 한국당이 뭘 못 밝혔다는 의미는 예. 국민들도 조국 장관의 해명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났던 알겠습니다. 거고요. 좀 예. 한 가지만 더 윤희찬 말씀드리면 변호사. 이제 정의당의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은 이제 적절했다 말씀하시지만 예. 사과가 저는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는 정의당이 6, 7%의 정당 지지율이 예. 변하지 않는 상수로 판단하고 예. 선거제 개혁에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의를 내팽개치고 예. 선거제 개혁에 올인했지만 정의도 지나고 나니까 팽개쳤다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개혁이라고 명분을 내섰지만 사실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좀 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자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예.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도입이 불필요하거든요. 사실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약해집니다.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사과를 하신 것이지 예. 애당초에 그 마음이 진정성이 다시 되살아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선일 평론가께 예. 짧게 추가 시간 드릴게요.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을 너무 폄훼하셔가지고 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예,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요. 예. 자유한국당은 탄핵 정당의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소위 말하는 화석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을 인정하는 정당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바로잡는 용기가 있다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제가 뭐 내심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을 예. 하셨다고 하는데 예.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같은 정당의 입장에 약간의 반기를 드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예민하게 정의당을 모니터를 하고 정의당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정의당의 입장은 청문회 전까지는 뭐였냐면 예. 반대의 기류가 강했어요. 반대해도 예. 손해가 나지 않고 예, 예. 이게 찬반이 굉장히 팽팽하다는 예. 입장이었지만 이거를 반대의 기류가 더 강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고수하고 있었는데 예. 청문회를 보고서
일성이 뭐였냐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대하냐 이거였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 팩트입니다, 비슷하게 팩트. 한국당과 그 청무대 상황 이후에 어떤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거네요. 지금 제가 윤찬 하나만 변호사도 보태면요. 윤찬 변호사 또 다른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예, 짧게 전반적인 드릴게요. 말씀 드릴게요. 예, 정당이나 사람이나 예. 이제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 예, 어떤 특정 시점에 모르고 잘못했으면 괜찮아요. 예. 알고 판단을 한 이후에 그 국면이 지난 다음에 국면을 모면한 뒤에 또다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다 용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당도 포함해서 예.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하면은 청년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니 근데 두 분- 상황이 끝난 건 아니죠 지금. 조국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예. 있는데 상황이 끝나서 그랬다는 거는 좀 그러니까 아닌 것 지금 김상현 평론가, 윤찬 변호사 좀 정리해드리면 김상현 평론가는 저 정도는 높게 평가에다 사과한 거. 그리고 윤찬 변호사는 사과한다 끝날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주장이 좀 다르시네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보셔야 할지.